안녕하세요. 소동진 작가입니다. 제가 최근에 개인전이 끝나고 나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쉰 것 같은데요. 슬럼프라면 슬럼프인 것 같기도 하고 발바닥에 티눈이 많이 생겨서 절제 수술을 했더니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냥 푹 쉬었습니다. 사실 발바닥 티눈은 별것 아니라 생각하면 그냥 작은 병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은 살 형태로 진행이 되다가 큰 티눈이 하나 생기고 걸을 때 아픈 곳을 피하려고 다른 쪽 발바닥을 사용하다 보면 또 다른 티눈이 생기는 식으로 계속 늘어나더군요. 티눈이란 게 불편하기도 불편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안 좋은 상황이 겹치다 보면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영상을 올리기 전까지 어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기도 두려웠고 평소에 하던 일들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질병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일자리가 끊기고 전시에 대한 성과도 좋지 못하는 등 복합적으로 제게 찾아온 것 같네요. 여튼 그래서 오늘은 짧게나마 책상 작업을 하면서 제게 찾아온 질병 또는 직업병에 대해서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하루 종일 서서 허리를 끊임없이 숙이고 펴는 책상 작업을 5년간 하면 생기는 합병증이란 주제가 맞을 것 같네요. 캔버스 작업은 흔히 이젤에 캔버스를 올려놓고 의자에 앉거나 서서 그림을 그리는 형태가 있고 캔버스를 책상에 눕혀놓고 물감이나 재료를 쌓아 올리거나 흩뿌리는 작업 형태가 있죠. 보통은 캔버스를 책상에 눕혀놓고 작업을 할 때는 배경을 칠할 때 많이 책상에 눕혀놓곤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종이를 캔버스 위에 쌓아 올리면서 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책상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책상 작업에 주로 활용하는 기법은 색지를 풀로 붙이는 페이퍼 콜라주 작업과 골판지를 말아서 쌓아 올리는 골판지 부조 작업, 최근에 자주 진행했던 푸어링 작업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허리와 등을 많이 움직이는 작업은 골판지 부조 작업입니다. 골판지 부조 작업은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매력적인 작업이죠. 지금 영상에 나오는 작품도 골판지 부조 작업인데요. 이 작업은 분명히 제가 활용하는 기법 가운데서 가장 화려하면서도 밀도가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신체적으로 많이 괴롭히고 과부하를 시키며 병원에 가게 하는 작업입니다. 우선 준비 작업에서부터 골판지를 칼판에 대고 원하는 사이즈로 잘라야 하는데 자연스럽게 자세가 앞으로 구부러지게 되죠. 또한 칼질을 할 때는 칼이 움직이는 동선에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손과 등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칼질을 적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넘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등에 무리가 오곤 합니다. 또한 묘사를 할 때는 종이를 수평으로 편 후에 고정을 시킬 때가 많은데 접착제가 목공풀이다 보니까 종이가 움직이지 않고 굳는 데까지 손으로 10초 정도 잡아줘야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1시간이고 2시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등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처음 이 작업을 시작하고 3년 동안은 몸에 별다른 이상 증세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4년차부터는 작업을 오래 하면 등 쪽에서 슬슬 뻐근함이 느껴졌고 5년차에 이르자 통증이 동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통증은 정확히 등 중앙에서 아래 위로 5cm 정도에서 척추를 약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인데 작업을 한 후에 허리를 펴거나 돌릴 때 비명이 나올 정도로 굉장한 고통을 줍니다. 저는 참다 정형외과에 찾아갔었는데 병원에서는 등에 염증이 오기 바로 직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별 수 없이 저는 약을 처방받고 일주일 정도를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병원을 다녀온 후로 책상에서 하는 작업 시간을 조절하게 되었고 지금은 가급적이면 하루 작업을 하고 다음 날은 쉬거나
책상 작업을 1시간 하고 스트레칭을 하는 등 시간 조절을 하면서 몸에 부담이 안 가게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책상 작업을 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몸의 변화는 거북목입니다. 이건 굳이 책상 작업을 하지 않고 사무일을 보시는 분들도 흔하게 겪는 병이라서 제가 굳이 더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책상 작업을 하기 전에도 이미 어느 정도 거북목 증상이 있었어서 운동을 하면서 자세를 교정하고 했었는데요. 거북목 같은 경우 평소에 하늘을 보면서 걷거나 등 운동이나 자세 교정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상 작업을 하면 생기는 질병은 발바닥 질병입니다. 정확히는 발바닥에 압박을 오랜 시간 주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을 할 때 앉지 못하고 서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겪는 질병일 텐데 티눈도 그렇고 굳은 살도 그렇고 발이 편한 신발을 신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발바닥에 하중을 주는 시간을 가급적으로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 예술가다 보니까 작업을 할 때 구두를 신거나 불편한 신발을 신을 일은 없거든요. 겨울이 아니고서야 편한 실내화를 신고 지낼 때가 대부분이긴 한데 실내화를 신고 있긴 해도 오랜 시간 서서 작업을 하게 되면 굳은 살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가 없고 굳은 살이 생긴 상태에서 각질 관리를 제대로 안 하거나 야외 활동을 할 때 신발에 모래나 이물질들이 들어간 상태로 오랜 시간 걸으면 자연스럽게 티눈이나 사마귀 등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겠죠. 물론 사람마다 티눈이나 굳은 살이 생기는 확률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체중도 90kg가 넘다 보니까 발에 주어지는 하중이 높다 보니 자연스럽게 굳은 살도 많이 생기고 티눈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더러워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지만 저는 외출하고 집에 도착하면 손발부터 씻는 게 습관이고 양말도 하루에 2차례 갈아 신습니다. 발바닥에 대한 해결책을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발이 좀 상처 없이 양쪽 다 매끈하면 좋을 텐데 아직도 치료해야 할 곳이 너무 많고 앞으로도 성치 못할 것 같기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관리를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네요. 오늘은 별로 시덥지 않지만 어느 정도 주의해야 할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몸이 아프면 정신도 아파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사소한 병이 있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하시고 직장이나 업무 환경에서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은 개선하시면서 안정적인 활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올해 이런저런 잔병들을 잘 치료하면서 멘탈도 회복하고 좋은 상태로 작업에 임하도록 노력해 봐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